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신상 ETF들이 대거 상장됐습니다. 좋은 게 많아 보이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ETF 중에 가장 성공한 ETF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휴머노이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탑 10입니다. 둘 다 20% 이상씩 상승한 모습인데, 제가 느끼는 최근의 ETF의 트렌드는 최신 어떤 그 현상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ETF들을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들이 산업의 중심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4월 22일 날 상장하고 지금 약 한 2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무려 20%가 상승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라는 이 하위 섹터를 집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밑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실제로 앱러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4월 21일이었거든요. 이때 228불이었는데 현재로서는 34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성도 좋았고요. 광고하는 그런 업체인데 광고를 막는 기술을 우회해서 광고를 또 때리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기획이나 뭐 이런 회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상장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데이터 클라우드가 결국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글도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쓸 수 있고 아마존도 쓸 수 있는, 실제 각각의 이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이 대기업들이 위에서 같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문제는 제가 이때 설명드렸을 때가 기술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80불까지 주가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165불 수준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같은 보안 업체가 또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팔로알토는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까지 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반도체 장비의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 중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검사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밑에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아니면 AI 인공지능, 아니면 인공위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뭐 업체, 데이터 가공해서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업체,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다. 섹터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4월 15일날 상장돼서 제가 사자마자 빠진 다음에 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추천드렸었는데 이때 이후로 20%가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11개의 직스 산업 섹터 중에서 그 밑에 섹터, 그리고 산업 반도체 섹터로 특정 지은 다음에 이제 하위 산업,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트렌드가 현재 ETF로 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모아가는 포트폴리오. 자, 무작정 유튜브를 보면 다 대부분 슈드 혹은 뭐 S&P 무지성으로 모아가라라고 하는데,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 3개월도 안 돼서 포기합니다. 자, 배당주는 필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주는 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추구한다라는 건데,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는 또 복리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넣어두게 되면은 이게 20년, 30년, 우리는 기간이라는 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로봇 같은 건 결국 엣지 자산이거든요. 자산을 지킬 게 없으니까, 지킬 게 부족하니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떤 그 섹터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커버드콜의 장점은 어떤 기초자산이다 하더라도 배당이 거의 한 10%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장이 좀 좋으면은 커버드콜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 배당주를 사는 거고, 장이 좀 빠진다 싶을 때는 이 로봇 같은 엣지 자산에 더 추가적으로 자산을 늘린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가장 잘한 게 에이스 미국 빅테크를 빠졌을 때 많이 산 거였거든요. 빅테크는 큰 대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컨셉이고, 나머지 3개의 마이너 리그에 있는 빅테크들을 또 추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10개의 종목에 집중하는 컨셉인 건데, 빠졌을 때 잘 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상장 포트폴리오는 자, 에미당 같은 거 30%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엣지 자산입니다. 그리고 코미액 아시죠? 코미액은 441640을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40% 비중을 담게 되면은 사실상 자산을 불려가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슈드가 방어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도 조금 덜 빠진다 뿐이지 안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커버드 콜로 방어한다. 커버드 콜은 콜옵션의 매도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콜옵션의 프리미엄 때문에. 자, 그래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장기적인 성과를 애미당에서 좀 추정을 해보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상장 ETF 말고 미국 직투 포트폴리오도 비슷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슈드 당연히 30%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 로봇이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된 게 더 원조가 있습니다. 30%를 담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라는 거는 얘는 글로벌 X에서 나온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ETF예요. 일단 ISRG라고 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이 ISRG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포트폴리오라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술 장비를 팔고 이 뒤에 소모품이 기본적으로 매출이 한 80% 이상씩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ISRG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보츠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리 로봇 관련된 자동화 그런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크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종목들이 키엔스라고 하는 일본 기업들, 산업 자동화 솔루션, 환학이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ABB라고 해서 유럽 전기 자동화 솔루션, 자동화 솔루션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보츠도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ETF 중에 하나입니다. JPQ 같은 경우는 아시죠? 배당이 한 10% 정도 되는데 나스닥을 또 추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아가는 사회초년생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으로 하되 이 배당금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보통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반드시 채권이나 리츠 같은 것들, 금 같은 것들을 섞어서 시장이 빠질 때도 상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대신에 얘는 성장이 더디잖아요. 그래서 성장에 집중하되 알아서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여기에 나오는 배당, 그리고 월 인컴들이 여러분들은 또 월급을 혹은 뭐 성과급을 이런 거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에 어떤 얘가 만약에 아팠다 그러면 얘를 투자하시는 거고요. 장이 좀 좋았다 그러면은 배당주를 사시는 거죠. 이렇게 좀 하시면은 아마 재미있게 투자하실 수 있는 또 좋은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상 ETF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입니다. 이름은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 포인트다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적인 흐름 난 모르겠고 그냥 세 가지 아예 다 상장시켜 줄 테니까 너 입맛대로 골라줘라고 하면서 이 시대적인 흐름을 완전히 그냥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본주를 상장시켰고요. 두 번째가 채권 혼합까지 상장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커버드 콜까지 동시에 기본 본주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변형된 형태,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게 상장했다라는 것이 좀 약간 인상적인데요. 자, 본주는 DGRW라는 ETF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슈드와 최근에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하락할 때는 좀 더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DGRW의 컨셉인데, 물론 좀 더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한번 크게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장점은요, 기술주예요. 지금 최근에 배당을 준 것들, 마이크로소프트야 원래 배당주였지만 구글과 메타는 작년 24년부터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슈드는 10년 연속 배당을 해야 이 종목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점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트렌드가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향후 5년, 10년 더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10년 동안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컷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같은 트렌드에서는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DGRW의 컨셉은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그 다음에 구글과 메타까지도 편입했다라는 겁니다. 1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회사를 편입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 배당이라고 해서 좋은 종목들을 특별하게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배당을 잘 주는 종목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장기적인 성과 자체도 슈드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며칠 동안 더 추적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같이 들어갈지 말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권 혼합형은 당연히 본주가 5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고채가 50%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에이스야 원래 채권 혼합형을 전통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는 회사니까 에이스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에이스 S&P
채권 혼합, 그리고 이제 DGRW 채권 혼합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이 특징이 좀 재밌어요. 본주를 40% 가져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JP와 JPQ,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타겟 데일리 20까지도 이제 비중을 20, 20, 20, 40 이렇게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입니다. 머니마켓이니까 당연히 MMF인데요. 자, 먼저 국내 MMF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MMF거든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6조 4천억이에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고요. 원래 잘합니다. 근데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5억이고요. 3천억이다 보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가 우리나라 MMF 시장을 점령하고 나서, 제패하고 나서 이제 상장한 것이 미국 MMF거든요. 상장한 지 지금 이틀 됐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렌드는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이 MM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MA가 더 우선적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쌩 노는 돈은 CMA고, 주식을 팔면 결제가 이틀 뒤에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뭘 살지 고민할 때 이제 이틀 동안 돈을 그냥 예수금으로 굴리기가 뭐하니까 그때 들어가다가 이제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 형태거든요. 미국 CMA입니다. 미국 MF고요. 시중금리 수준을 추종하는데 이게 미국 금리를 추종하다 보니까 4.5인 거죠. 우리나라 2.75보다 더 앞서는 금리를 추종한다라는 건데, 이제 원화로 사는 미국 CMA인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 당연히 원금 보장형 채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거고요. 소파 금리는 무위험 금리를 추종하는 ETF에 들어가 있는 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요, 사실 원달러 환율에 연동되어서 좀 변동이 가능합니다. 1,400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는 있다라는 건데, 금리가 한 4.5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잠깐씩 노는 돈 혹은 장기적으로 한 4%만 되면 좋겠다, 대신에 나는 달러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민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안에 들어간 기초자산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SGOV가 원래 전통적으로 단기 채권들이고, 그 다음에 빌이라고 해서 SPDR에서 나온 이제 1개월, 3개월 만기거든요. 1개월, 3개월이 아니라 연결 3개월인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T빌이라고 하는 것, 트레저리라고 하는 것 두 개가 결국 채권들의 종류를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거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판 요걸 사게 되면은 담보대출까지 가능합니다. 1억을 그냥 여기다가 아까 한국판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에 넣어놓게 되면은 담보대출 보통 40% 나오니까 4천만 원을 주식 사면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뒤가 방어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납세 기초도 궁금하실 텐데,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서 발생된 배당 같은 경우에 원천인수를 15% 한 다음에 떼주잖아요. 채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인수를 하는 경우, 원천인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천인수를 안 하고 바로 줘요, 보통은.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당연히 선납하는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투자하면 100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제 본인의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넓어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 증권사에서 원천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소명해서 나는 이 부분을 환급받고 싶다라고 신청하시면 환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장된 이런 형태다 보니까 아마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혹시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거든요. 하여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아니라 고민해 보실 필요도 없이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여기에 원천인수가 되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에 반드시 어필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4.7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고요. 시가 배당률로 지금 4.69 정도 되니까 뭐 조금 보수적으로 한 4.5에서 한 4.6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대신에 환율 변동이 좀 있겠구나, 나는 환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TX라고 하는 선물 비트코인 이제에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2배 추종하는 건데, 지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양 후보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 세금을 매기려면은 이게 금융상품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건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소득세법이랑 뭐 이런 것, 자본시장법을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뭐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뭐 차츰 뭐 공약을 해놨으니까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대부분 선물 투자예요. 그러니까 좀 롤오버 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좀 더 비용이 좀 비싸고 좀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1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관심 있는 ETF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비트코인 커버드 콜이거든요. 베이지, 배기 뭐 이런 코드를 쓰고 있는 건데, 앰플리파이는 코미액을 운용하는 운용사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인컴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주가도 나쁘지 않고 배당률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품들이 들어가 있고 채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에 옵션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비트가 현물이거든요. 현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간접적으로 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딱 해놓고 나서 살려고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차이나 휴머노이드는 제가 리뷰를 하려고 봤더니 이 종목들이 감히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뭐 다행히도 미국 휴머노이드에 워낙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비중을 많이 두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고정 ETF가 출시됐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커버드 콜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이 커버드 콜에서 많이 쓰이니까. 근데 커버드 콜이 아니라 그냥 팔란티어를 25% 담고 나머지 S&P 500 들어가는 종목들을 담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란티어 사는 것보다 더 못해요. 제가 팔란티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ETF고, 제가 커버드 콜인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과연 좀 방어적인 성격에서 좀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그냥 ETF였고요. 참고로 타겟 커버드 콜과 고정 커버드 콜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장을 더 잘 추종하는 것은, 상승할 때 더 잘 추종하는 것은 타겟이고요. 얘는 시장이 빠질 때 더 잘 추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빠지든지 오르든지 간에 그냥 알아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고정은 그런 성격이 있고요. 타겟은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옵션의 매도 비중을 좀 줄이고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좀 늘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ETF가 고정이냐 타겟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왜 내 커버드 콜은 거지 같냐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마무리하려니까 또 막상 안 떠오르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